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기대하고 예상하고 계셨다시피 드디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차기 대통령감, 대통령 적합도에서 크게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여론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차기 대통령 적합도 그리고 호감도 이걸 조사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앞질렀다는 여론조사가 22일 크리스마스 사흘 앞두고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코프라가 어제까지 21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차기 대통령감 적합도에서 한동훈 45%, 이재명 41% 이렇게 해서 4%포인트 격차로 한동훈이 이재명을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적합도 말고 호감도를 물었을 때 한동훈 47%, 이재명 42%. 그래서 5%포인트 차이로 드디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크게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양자 대결 조사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차기 대통령감을 묻는 다자 대결 조사에서 줄곧 선두를 유지해온 이재명 대표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선 것이 처음입니다. 네, 이런 것은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과 강조하면서 공유했던 그런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추세, 그리고 흐름, 트렌드 이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했을 때 이런 류의 여론조사를 처음 시작하고 한동훈 이름 세 글자가 처음 들어갔을 때 한동훈 지지는 4% 금지시였습니다. 그것이 점점 차고 오르기 시작해서 비대위원장 지명을 그 고비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드디어 이재명을 5%포인트 오차 범위를 막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격차로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난 다음 주 26일쯤에 새롭게 발표되는 여론조사는 이보다 훨씬 더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문가들은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장관직을 떠나서 이제 새롭게 정치에 등판을 한 그 컨벤션 효과, 이것이 국민들한테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쏠려 있는 국민적 관심과 열망이 그만큼 크다. 이런 추세를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이것도 역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긍정 대답이 42%, 부정 5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대통령 지지율이고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총선 판세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42%로 나와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이보다 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43%, 민주당 35%. 그래서 두 당의 격차는 8%포인트입니다. 정의당 2%, 지지정당 없음 15%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당 지지율로만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제3당의 존재적 의미는 미미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 결국은 국민의힘 대 더불어민주 양당 간의 대결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추세가 거의 굳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와 별도로 정당 지지율과는 별도로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할래? 가령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총선에서 어느 당 후보
투표 이걸 물었더니 국민의힘 35%, 민주당 32%, 이준석 신당 9%, 이낙연 신당 7%, 새로운 선택 4%, 정의당 2% 등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른바 제3지대, 제3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당, 이낙연당, 그 다음에 새로운 선택, 금태섭, 이제 이런 쪽에는 다 합했을 때 합이 20%, 그 합이 2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그 선택이 20%로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의석수로 반영될 때는 어떻게 될지 그보다는 훨씬 더 낮은 수준의 그런 반영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여론조사 결과가 여기에 곁들여져 있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추대해서 지명하고 이제 마지막 의견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해결해야 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결해야 될 첫 번째 과제가 뭐냐? 그것은 공천이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공정한 공천을 하느냐. 이것이 응답이 첫 번째 40%.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이냐. 이것이 22%. 세 번째는 분열된 당내 세력, 주류, 비주류, 친윤, 비윤 이런 것을 통합하는 것이 12%. 그리고 이완 혁신위원장이 그동안 애타게 부르짖어 왔던 당내 중심 세력들, 기득권 세력들의 희생, 이것은 11%에 불과했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국민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첫 번째가 공천, 두 번째가 대통령과의 관계 재정립, 그리고 세 번째가 통합, 그리고 기득권의 희생은 네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도 공천, 두 번째도 공천, 세 번째도 공천. 그것을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 시스템으로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은 벌써부터 미리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재명 퇴진, 기도부 교체. 이것이 첫 번째 38%로 가장 많았고 이재명 지도부를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불과 25%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공천 시스템 21, 당내 비이재명계 끌어안기 통합 이것이 9% 순이었습니다.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한동훈 비대위와 이재명 대표 양쪽에게 무엇을 지금 가장 많이 주문하고 있을까요? 한동훈에게는 공천, 공정 투명한 공천, 이재명에게는 너 물러나, 너 물러나 이것이었습니다. 한동훈 공천, 이재명 퇴진 이것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의 최대 빅뉴스는 드디어 차기 대통령 적합도, 호감도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크게 앞지르는 여론조사가 처음으로 나왔고 이제 성탄이 지나고 나면 아마 이 격차는 더 벌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